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대분항의 정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회로망이 하나 보이죠? 이 회로망은 부하저항이 제거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여기에 이렇게 저항값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거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러한 회로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R 값을 알면 V 값을 알면 돼요. 이 회로에서. 자, 이 R은 어떻게 된다고요? A, B, 개방단 합성저항이에요. 여기서 개방단 합성저항을 구해보세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단락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2와 3은 무슨 연결되나요? 2와 3은 무슨 연결되나요? 전화번호를 단락했어요. A, B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와 3은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고 0.8은 무슨 연결이죠? 2와 3의 병렬 연결된 거에 직렬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성저항을 구하면 0.8은 직렬이고 2와 3은 병렬이죠. 그러니까 1.2, 0.8이니까 2옴이 되겠죠. 그게 얘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얘가 2옴이에요. 아직도 요거 전화번호를 제거했는데 여기서 이거 두 개 직렬 연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보는 부분이 어디서 보는 거예요? 기준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A, B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 V는 뭐죠? V는 얘는 A, B 개방단의 전압이죠. AB 개방단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이 회로에서 개방단 전압은 얼마죠?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여기 양단의 전압이 여기 양단의 전압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10V는 2옴과 3옴의 전압 분배가 되겠네요. 2, 3, 자기 거 3,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6V가 되죠. 걔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저항에 1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에 1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기에 저항이 1옴짜리가 연결되고 여기에 전류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1옴짜리가 연결이 되면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1과 2 전압은 얼마죠? 6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6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여기 2A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2A나 그것은 어떻다? 똑같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대분항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대분항의 정리는 전압원으로 등가하는 거예요. 전압원으로 등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예제를 통해서. 자, 이러한 것이 서로 등가가 되기 위해서는 얘와 얘는 얼마냐 이거 물어봐요. 자, R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단락해야 되겠죠. AB에 대한 합성저항이니까. 그러면 단락되면 병렬의 0.8이죠. 그 0.8에다가 2, 3이 병렬이죠. 그러니까 2가 되겠고요. 여기 전압은 얼마 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니까 요 전압이나 똑같죠? 요 전압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하고 3이죠. 자기 거 3에 전체 얼마에? 5V. 그러니까 3V가 되겠죠. 그래서 2옴 3V.
3V 2ohm이죠. 그게 등가가 된 겁니다. 자, 대분항의 등가 뭐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 더 해봐요. 두 개가 등가가 됐다 그래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죠? 우리 예제로 들어봤을 때 2하고 3, 0.8.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2하고 3에 0.8. 이렇게 되니까 전압은 어떻게 되죠? 2하고 3에 10이죠. 2 더하기 3에 자기 거 3, 전체 전압 10. 6이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분항의 등가다. 뭐 어렵진 않아요. 대분항의 등가. 자,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로 문제를 하나를 풀었다 그랬죠. 그게 복잡하다 그랬죠. 이 문제가 중첩의 원리로 풀면 문제가 복잡한데요. 얘를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대분항의 등가를. 기억하시죠? 이 문제 예제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었죠. 물론 여기서 이 자체를 가지고 대분항의 등가를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는데요. 뭐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은 둘째치고 여기서 이 1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래도 대분항의 등가를 할 수가 있어요. 1A가 우리가 답이었죠. 그러면 여기를 끊어보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끊지 않고 여기까지 끊어도 관계없어요. 여기를 끊어도 되고 여기를 끊어도 돼요. 어차피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는 대로 여기를 끊어보죠.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대분항의 등가를 한번 구해보죠. 대분항의 등가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A점이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B점이 되겠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을 단락하면 2오hm 두 개가 병렬에 1ohm이 직렬이죠. 그러니까 요 저항값은 2오hm 두 개가 병렬에 1ohm이 직렬이죠. 그러니까 2ohm이 되겠죠. 2ohm이 되겠죠. 그리고 전압을 구하면 여기 양단의 전압이 여기 양단의 전압하고 같죠. 그러니까 6V가 2ohm, 2ohm에 나눠 걸리니까 요거는 2 더하기 2분의 자기 거 2의 6이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2가 되겠죠. 뭐 이건 해봐야 이렇게 이 얘기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3V 걸리잖아요. 3V. 이거 됐어요. 근데 여기 저항이 1ohm이 연결된 거죠. 그럼 여기에 저항이 1ohm이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1ohm이 연결된 거예요. 그럼 전류 구하라 그래요. 전류는 얼마죠? 1ohm하고 2ohm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원래 1ohm이잖아요. 1ohm하고 2ohm이 연결되고 전압이 몇 볼트예요? 3V죠. 1A죠. 이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대분항의 등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분항의 등가를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자체로 대분항의 등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자체로. 그럼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에 없다고 보세요. 오른쪽이. 가려보죠. 뭐. 가려보죠. 이렇게 가려보죠. 이렇게. 자, 이거를 대분항의 등가를 해보세요. 이걸 가려놓고 대분항의 등가를 하면 여기 2ohm짜리가 있잖아요. 2ohm.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2ohm 두 개가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니까 2분의 2가 되잖아요. 이제는 알겠죠? 왜 2분의 2 했는지. 2 곱하기 2분의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잖아요. 동일한 건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3V, 3V 나눠 걸리죠. 여기 3V, 여기 3V 나눠 걸리죠. 해봤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3V예요. 자, 그리고 여기 저항이 1ohm짜리가 연결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1ohm짜리 저항 하나 더 그리세요. 요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분항, 요까지 대분항에 등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는 그냥 그대로 연결하고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없다고 보세요. 얘를 대분항에 등가를 하세요. 전류원은 어떻게 해버려요? 전류원은 이렇게 되잖아요. 대분항에 등가를 하면
이 전류의 방향에 풀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류원은 어떻게 해요? 개방하면 1옴밖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양단의 전압 얼마 걸려요? 9하고 1하고 곱해지죠. 9V.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분항에 등가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옮겨서 어디다 갖다 붙이죠? 자,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는 9V고 여기는 뭐야? 1옴인 거죠. 끝났어요.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9니까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기준이잖아요. 9-3이 되겠죠? 6V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돼요? 1이죠. 1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흘러요? 3분의 6이니까 2A가 흐르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2A가 흐른다는 걸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다. 이게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대분항에 등가를 하면 훨씬 쉬운 거예요. 오른쪽에 이 전류원도 대분항에 등가를 할 수 있고 왼쪽에 이 전압원도 이 저항 포함해서 대분항에 등가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요렇게 등가 하나 하고 요렇게 등가 하나 하면 그러면 그냥 단순한 회로로 등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등가 회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아까처럼 중첩의 원리를 복잡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우린 대분항의 등가를 이용해서 쉽게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분항의 등가가 굉장히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대분항의 등가를 이해하셨죠? 왜 대분항의 등가, 전압원 등가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어떻게 편하게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전류원 등가입니다. 전압원으로 하지 않고 전류원으로 등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노튼 등가죠. 노튼 등가. 노튼 등가입니다. 얘는 전류원 등가예요. 그러니까 대분항의 등가하고 반대되는, 쌍대가 되는 등가 회로입니다. 이 노튼 등가는 전류원으로 바꿔줘요. 전류원으로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간단해요. 저항 구하는 건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전류원은 이렇게 배웠죠? 이거 개방하세요. 여기 끊는 거예요. 개방. 개방은 아시죠? 개방이 무슨 뜻인지? 개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기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우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RAB는 AB 개방단 합성장이에요. 이거는 대분항의 등가하고 똑같아요. 대분항의 등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방해버려요. 그러면 합성장이 두 개가 무슨 연결되죠? 이게 단락이 되니까 무슨 연결이 되죠? 병렬이죠. 똑같아요. 요게 RAB입니다. 이해되죠? 근데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전류를 구해야 돼. 그럼 이 전류를 구하려면 IS가 얼마인지 알려면 여기를 쇼트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쇼트 시켜야 되겠죠. 그럼 여기 0ohm이 연결된 거죠. 0ohm이. 그래야 IS가 이쪽으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0ohm이 연결돼야 모든 IS가 이리 오겠죠. 쇼트 시키는 거예요. 그게 IS예요. 그럼 여기를 쇼트 시키세요. 이렇게 똑같이. 쇼트 시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죠. 얘가 IS예요. 그 전류 얼마죠? 전류가 R2로는 안 가죠. 다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R1분의 2가 되겠네. 저항 하나 있고요. 회로를 보세요. 저항 하나와 전압 2 하나밖에 없죠. 쇼트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S는 어떻게 되죠? R1분의 2예요. R1분의 2. 그리고 여기서 이 전류는 R1분의 2죠. 끝이에요. 그렇게 놓고 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그럼 요거 이제 다시 원위치 시키고 나서
이 두 부분에서 전류 IS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전류 분배로 IL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튼 정리는 단락식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고요. 대분항의 등가는, 대분항의 정리는 개방시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는 거죠. 전류원 등가, 전압원 등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쌍대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대분항의 등가보다는 대분항의 등가를 알면 훨씬 더 쉬워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15미 되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단락하면 흐르는 전류니까 단락해 보세요. 이 단자 네트워크 N을 단락해 보세요.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단락하면 10분의 5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10분의 5고 저항은 10이죠. 그러니까 0.5고 10이니까 1번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노튼 등가를 난 몰라. 노튼 등가를 모르면 얘를 이쪽으로 대분항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저항이나 이 저항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R은 1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요게 10이라면 전류 IS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10의 IS는 뭐하고 똑같으면 돼요? 5하고 똑같으면 되죠. 전압이니까. IS가 흐르잖아요. 저항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R에다 IS 되니까 R이 10이니까. 그거는 여기 양단에 나타난 전압이 5V잖아요. 대분하게 등가를 한 거 아니에요.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IS는 얼마? 0.5라고 하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노튼 등가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얘를 대분항에 등가해줘 미지수 구하면 돼요. 똑같은 거죠. 노튼 등가를 하든 대분항에 등가를 하든 대분항에 등가 하나만 제대로 알면 노튼 등가는 그냥 그대로 딸려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는 전압원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전류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압원과 전류원을 어떻게 하죠? 전압원과 전류원을 상호 등가하는 거죠. 상호 등가. 전압원을 전류원으로 등가하기도 하고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등가하기도 하고. 개념 잡았죠? 그걸 갖다 우리는 대분항의 등가, 노튼 등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잘 이해해야 회로망을 해석하는 데 좀 편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면 잊어버리세요. 그게 오히려 속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점 맞는 건 아니거든요. 100점짜리 맞아서 자격증 취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 그러면 하나 정도 버리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지만 지금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자, 밀만의 정리는 전압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전압원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여기가 1V고요. 여기가 2V고 여기 3V면 여기 전압이 몇 볼트 나타날까요? 3V가 나올까요? 아니면 1V가 나올까요? 모르잖아요. 그걸 우리는 계산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밀만의 정리다. 그러니까 전압원이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그때 중성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성점의 전위를 구하는 방법이 밀만의 정리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가면 삼상회로에서 YY 결선해서 YY에 대한 중성점 사이의 전압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밀만의 정리로 구하죠. 전력공학에 보면 중성점 전위 구하라 Y 결선에서 대지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돼요. 대지정전 용량이. 대지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중성점 전위를 구하는데 EN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의 CA 더하기 CB 더하기 CC CA의 CA-CB 더하기 CB의 CB-CC 더하기 CC의 CC-CA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루트 씌워주고 여기에 전압을 성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을 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전압을 구하는 게 얘가 밀만의 정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밀만의 정리. 이 밀만의 정리에서 나오는 거. 근데 결국은 이거는 요것도 실기 시험 문제도 나오고 필기에는 요 공식을 물어보는데요. 어쨌든 공식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전력공학 시간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밀만의 정리는 이러한 중성점 전위를 구하는 중성점 송전솔레 중성점 잔류전압이 바로 요 식이거든요. 그런 중성점 전위를 구하는 그런 곳에 이용되는 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간단해요. 뭐냐면 요거 세 개가 무슨 연결돼 있죠? 전화번호는 전부 무슨 상태예요? 전화번호이 단락 상태라면 이 저항 R1, R2, R 세 개가 뭐가 되겠어요? 병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합성 저항은 얼마죠? 간단해요. 합성 저항은 얼마예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분의 1이죠. 끝! 끝이에요. 끝.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여기서 흐르는 전류, I0는. 그 전류는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죠. 얘를 전류원으로 등가해 보세요. 얘를 전류원으로 등가하면 전류원은 R1분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R1분의 2, 여기는 R2분의 2가 되죠. 2가 되나요? 이거는 R3분의 E3가 되잖아요. 얘를 전류원 등가해보면 그냥 노튼 등가한 거죠. 그렇게 등가해보면 세 전류가 합쳐지니까 I0는 어떻게 돼요? I0는 R1분의 E1 더하기 R2분의 E2 더하기 R3분의 E3예요.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전압 요 V라고 했나요? 이거는 뭐예요? R0, I0 하면 되죠. 끝! R0, I0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0는 이거죠. R1분의 R2분의 R3분의 1분의 1이고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R1분의 E1, R2분의 E2, R3분의 E3 이렇게 되겠죠. 곱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 위로 정리해서 올리면 그게 밀만의 정리예요. 유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면 돼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전류합, 얘는 저항의 합이잖아요. 저항합하고 전류합하고 곱해버린 거죠. 충성점 전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여기하고 요 사이에 전위 구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역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드미턴스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생각하죠. 이거 역수니까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왜? 역수니까 역수를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뭐로 바꿔준 거죠?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똑같은 식이에요. 얘가 밀만의 정리예요. 밀만의 정리 어때요? 할 거 없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밀만의 정리는 쉬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네요. 9V, 12V입니다. 여기 몇 볼트 나타날까요? 이런 물어봐요.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이렇게 구하죠. 밀만의 정리에 의해서 구하면 3분의 1분의 더하기 6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3분의 9가 되죠. 3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이거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거 계산기 누르면 10V예요.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면 통분하고 뭐 이렇게 복잡해져야 되겠죠. 통분하고 복잡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계산기 누르면 되잖아요. 응? 분수하는데 어떻게 된다? 위에는 분수인데 9를 3으로 다음에 분수인데 12를 6으로 그렇죠.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6분의 1이고요. 이거는 뭐 못 누르지는 않겠죠. 10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기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차피 통분이 되니까 6으로 통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6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요? 6이 되려면 2 돼야 되고 2 돼야 되잖아요. 분자 분모에 각각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예요. 요 위에는 어떻게 돼요? 똑같죠. 여기도 2배 해줘야 되겠죠. 그럼 6으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럼 2배 하면 여긴 18이 되겠죠. 18하고 12하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하고 6 없어지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죠? 3분의 18, 12이니까 30이죠. 그러니까 10이죠. 이거는 계산기가 없어도 사실은 풀어요. 그냥 이렇게 쭉.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본 분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지만 우리는 이제 계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밀만의 정리. 자, 밀만의 정리인데, 이상해요. 밀만의 정리 문제 풀라고 하니까 애가 어떻게 돼 있죠? 뒤집어져 있어요. 그럼 뒤집으면 되죠. 뭐 어렵습니까? 쉬워요. 3분의, 이게 1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죠. 그대로 하세요, 그냥. 1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12분의 얼마요? 24죠. 더하기 얘는 어떻게 돼요? 3분의 6인데 마이너스 6이에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반대로. 다음에 5분의 10이죠. 요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VAB 값 그대로 나와요. 계산기만 누르세요. 실제 37분의 120이라고 딱 떠요. 계산기가. 누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계산기 직접 못 누르는 분은 없겠죠. 밀만의 정리. 어때요? 밀만의 정리 할 수 있겠어요?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대로 넣으시면 돼요. 다 가능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정리인데, 이번에는 가역 정리, 다른 말로 상반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얘는 간단해요. V1을 가하면 이쪽 회로, 이 회로망이 뭐든 관계없어요. 어떤 회로가 되는 관계없어요. V1을 가하면 이쪽에 뭐가 흐른다? I2가 흘러요. 그런데 똑같은 회로에 여기다 전압을 연결하고 V2를 가하면 이쪽에 뭐가 흘러요? I1이 흘러요. 자, 이때에 V1이 V2하고 똑같다면 I1이 I2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역정리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V1, I1을 곱한 것은 V2, I2를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가역정리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연습해 보려면 그냥 간단한 회로로 한번 보죠.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회로망이 1옴, 2옴, 3옴이면 분명히 다르죠.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3이니까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1V를 연결하고 여기서 전류 구해보세요. 그 전류하고요. 여기다가 1V를 연결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해보세요.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다 1V 연결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 구하나 여기다 1V 연결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 구하나 이 저항값이 틀려도 같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얘가 무슨 정리다? 가역정리. 여러분들 실제 한번 해보세요. 구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요. 자, 가역정리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회로망이 어떤 것이 오든 관계없어요. 즉 이렇게 더 복잡해도 돼요. 1, 2, 1, 2 다 틀리죠. 대칭이 아니에요. 그런데 2원을 흘렀을 때 2원을 가했을 때 I2가 흘렀어요. 그러면 E2를 가했을 때 I1이 흘렀어요. 가역정리라고 하는 것은 E1과 E2가 같다면 I1과
I2가 같다는 게 가역정리예요. 이해되겠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300V를 가했을 때 30A 흘렀어요. 그럼 이쪽에 200V를 가하면 이쪽에 몇 암페어 흐를까요? 300V를 가하면 30A가 똑같이 흘러요. 200V를 가하면 줄어들겠죠? 이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요? 그거는 300의 I1은 가역 정리에 의해서 보면 30의 200V. 선형 회로망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I1은 얼마예요? 없어지죠. 동그라미 하나도 없어지죠. 20A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역 정리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회로망 해석입니다. 자, 회로망 해석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셨죠? 5가지를 배운 겁니다. 중첩의 원리, 대분항의 정리, 노튼 정리, 밀만 정리, 가역 정리. 자, 관행도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관행도 문제는 이상적인 전압원 전류원에 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압원은 단락 상태니까 내부 저항이 0이고 전류원은 개방 상태니까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다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음에 이런 선형성을 가진 회로는 선형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그대로 똑같이 비례해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법칙이 어느 거냐.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다 선형 회로망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중첩의 원리는 선형 회로망이 아니고는 다른 데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잘 적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자유도 법칙이나 뭐 이런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식이고요. 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키르요프의 법칙은 선형, 비선형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거는 선형, 비선형 모두 적용해요. 선형도 적용이 되고 얘는 비선형도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 회로망에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중첩의 원리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중첩의 원리인데요.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가는 전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세 전류는 다 합쳐지나요? 다 합쳐지죠. 이 전압원이 있든 없든 합쳐지죠. 전압원은 어떤 상태니까? 단락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 10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15A 흐르는 거 이해되나요? 얘는 전류원만 있을 때. 근데 전류원만 있을 때 얘기해요. 근데 전압원은 어떻게 될까? 전압원. 전압원만 있으면 0A예요. 왜? 여기 끊어진 거고요. 여기 끊어진 거고 여기 끊어진 거잖아요. 전류원은 무슨 상태니까? 전류원은 개방 상태니까 이미 전압원에 의해서 전류를 흘리려면 이렇게 전류를 흘리려면 이쪽이 끊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없어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 끊어져 있고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전압원으로서 여기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전압원은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전류원 3개만 합쳐져서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15A가 답인 거죠. 중첩의 원리입니다. 괜찮죠? 중첩의 원리가 뭔지 이해되죠? 얼마나 좋아요.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A, B 사이에 대한 전압을 구하래요. 여기 전압이 몇 볼트 나타나나요? 묻는데요. 보세요. 전압원을 단락해버리면 전류원만 있다고 보세요. 전압원을 단락해버리면 이런 회로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 A, B의 전압이 나타날까요? 전압이 나타나요. 여기가 쇼트돼 있잖아요. 0이잖아요. 여기 0ohm이잖아요. 쇼트돼 있잖아요. 전압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몇 볼트예요? 0볼트죠. 쇼트돼 있는 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해요? 안 해요?
전류가 아무리 흘러도 쇼트되어 있는 데는 전압 강화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0V예요, 0V. 여기가 전압이 어떻게 돼 있으니까 단락되고 뭐만 존재한 거예요? 전류원만 존재하면 0V예요, 0V. 전압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전압원만이 존재하면 전류원이 개방되겠죠. 여기가 끊어지니까 전압원만이 존재하면 이런 회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됐어요? 개방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2V가 이때는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회로의 답은 뭐예요? 2V예요, 2V.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부호가 맞죠.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얘도 전류원이 있고 전압원이 있다면 전압원만이 존재할 때, 전류원만이 존재할 때 각각 전압을 구해서 대수합을 한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 새롭게 어렵다고 보지 마세요. 보세요. 전류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전류원이 흐를 때 흐르는 전류, 이 전류원이 흐를 때 흐르는 전류, 그 두 개를 겹치면 돼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왜? 서로 반대고요. 전류원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요거 없어지고 여기 15라고 보면 되죠. 상쇄되니까. 그럼 15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과 이쪽에 뭐가 되죠? 전류 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G네, G. 그럼 G니까 G1 더하기 G2분의 자, G2 쪽이죠. 그러면 G2의 전체 전류 I잖아요. G는 비례하죠. 컨덕턴스에는 비례하죠. 그래서 얘가 얼마죠? 30하고 15니까 30 더하기 15, 15의 전체 15죠.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5A. 물론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있는 거 그거 가지고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회로에서 IX 값 구하라 그래. 이쪽 구호음으로 흐르는 전류 구하라 그래. 그럼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류원 제거해버려요. 전류원. 그러면 전류 딱 나오죠. 전류원 제거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제거해버리면 이런 형태 되잖아요. 그러면 6 더하기 9분의 3이에요. 6 더하기 9분의 3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0.2죠. 그 다음에 전압은 단락해버려요. 그러면 2A가 이쪽과 이쪽이 어떻게 되죠? 분배되죠? 분배되는 거예요. 6 더하기 9분의 9쪽이니까 남의 거 6의 전체 2. 계산기 누르면 0.8. 0.2하고 0.8 더해주면 1. 됩니까? 뭐죠? 어때요? 중첩의 원리가 어렵습니까? 아니죠. 생각만 조금 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 이런 문제 주면요. 잡수세요라고 하는 문제예요. 선형회로망이잖아요. 그냥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I1과 I2를 구하래요. 요 지점에서 보면 I1 들어오고 I2 들어와서요. 10A가 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답은 이거밖에 안 돼요. 왜? 아니 얘하고 얘 더해서 10인데 두 개 더해서 20, 두 개 더해서 15, 두 개 더해서 15, 두 개 더해서 10이라면 더해서 10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잖아요. 뭐 이거 구해보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선형회로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KCL이죠, KCL. 키르프의 전류 법칙이죠. 그지만 그 생각만 해도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 자체가 출제가 사실은 복잡한 거죠. 이 회로에 대해서 I1, I2를 구하려면 키르요프에 대한 전류 방정식을 세워서 구해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페로 방정식이나 뭐 지로 방정식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요. 근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전류 합은 10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상식인 거죠. 자, 2오음에 대한 전압 구하래요. 이거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류 구했어요. 그래서 전압 강화 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못 구하면 또 모든 방법으로 구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배운 걸 이용하면 돼요. 얘를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준다가 얘는 1하고 3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대분항의 정리예요. 대분항의 정리. 자, 대분항의 정리 이해했죠? 얘가 대분항의 정리예요. 그러니까 2 개방이잖아요. 2잖아요. 그냥 2가 되고 전압은 6, 2, 12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밀만의 정리. 대분항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밀만을 한번 하죠. 그럼 밀만은 어떻게 되죠? 1분의 1, 2분의 1, 1분의 3, 2분의 12 계산하면 6. 더 쉬워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보세요. 전류원이 끊어지면 이 전화번호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단락되어 있는 거예요. 전류원만 필요하죠. 얘만 필요해요. 얘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7오hm 양단의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려면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해야 되는데 전류원 개방하면 회로가 구성이 안 되니까 전압은 단락된 상태로만 보면 전류원만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 1오hm, 1A가 7ohm에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7V가 생기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가 플러스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부호가 바뀌어버렸죠. 여기가 원래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네요. 같은 선인데 바뀌었잖아요.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쉬워요. 자, 중첩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 각각이에요. 단독으로 존재할 때 분포를 겹친 거와 같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전압 전류가 있는데 이번엔 12V만이에요. 12V 전압원이 공급하는 전력,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전류원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개방해야 돼요. 그럼 회로를 구성해보면 끊어진 회로를 빼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얘는 있더라도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사실 의미 없고요. 이런 회로가 되잖아요. 그럼 얘 쪽은 개방됐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3분의 10이죠. 전력 P는 R분의 V제곱. 그래서 3분의 12의 제곱. 이 12V가 공급하는 전력이 돼요. 그러니까 48W. 자, 이것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류원 개방, 전압은 단락. 자, 다음에 회로의 개방 전압을 2, 합성 임피던스를 Z0, 부하장을 Z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 이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뭐야? 대분항의 등가니까 임피던스 더해주고 전압이잖아요. 임피던스 더해주고 전압이니까 이러한 형태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대분항의 등가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회로망 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압이 50V고 임피던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분항의 등가예요. 왜? 거기에 대한 전압이 주어지고 임피던스가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6 플러스 J의 8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 회로망 N이. 거기에 뭘 연결했어요? 2-J2를 연결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2-J2를 연결한 거예요. 그때 흐르는 전류 구하라고 한다면 6 플러스 J의 8, 2-J의 2 이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50V죠. 이거예요.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되죠. 복소수니까. 4-J의 3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계산기 누르면 돼요. 50이고요. 6 플러스 J의 8이고요. 더하기 2-J의 2죠. 이거 그냥 계산기 누르면 답 나와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복소수 나오면 이제는 복소수 나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단자전압, AB에 대한 단자전압, AB에 대한 임피던스가 주어졌는데 그때 부하 임피던스를 연결하면 전류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 회로망이 AB에 대한 전압과 AB에 대한 저항값, 임피던스 값으로 주어졌다면 아, 전압은 등가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얘가 전압은 등가구나. 얘가 뭔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를 모르면 우린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갖다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는 필요해요. 자, 이 문제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노튼이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대분항이에요. 그러니까 노튼 몰라도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걸 구하세요. 즉 RI는 6V가 되겠죠. RI는 6V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R은 똑같을 거예요. 대분항이든 노튼이든.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한다면 I는 얼마야? 3A가 되죠. 왜? 2분의 6이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I는 3A, R은 2. 이 정도는 뭐 거꾸로 가면 돼요. 거꾸로. 왜? 여기 양단의 전압이 얘니까. 대분항의 등가를 해주면 되니까. 또는 여기를 쇼트 시켜보세요. 단락해보세요. 단락하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야? 2분의 6이니까 3.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튼 등가를 하든 대분항의 등가를 하든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분항의 등가인데요. 요 양단의 전압 구하라 그러면 6이잖아요. 여기 양단의 전압하고 똑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럼 6이니까 3 더하기 6분의 자기 거 6의 전체 전압 12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8V만큼이 AB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대분항의 등가로 변환시키네요. 전류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류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이 전류원은 개방해야 되겠죠? 이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리를 이용해서 선형 회로망을 해석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전압원 단락, 전류원 개방이잖아요. 이것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재정리를 해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개방하면 362 병렬에 7이 직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362 병렬이죠. 7이 직렬이죠. 7보다 크네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야? 9죠. 9. 9옴이에요. 9옴.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뭐. 끝. 나머지 안 해도 돼요. 요 전압 구하려고 하면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돼요.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러니까 거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단의 전압을 구하려면.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4A가 흐르잖아요. 4A가 이쪽으로 얼마 흘러가느냐? 전류 분배를 해서 구해도 돼요. 전류 분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방했으니까 4A니까 3하고 6에다가 6이니까 남의 거 3에 전체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3분의 4. 0.75죠. 그러니까 여기에 0.75 그러면 6 곱하면 되겠죠. 아, 그럴 필요가 없네요. 이게 아니네요. 어차피 전압이니까, 병렬이니까, 뭐, 이것도 필요 없네요. 요거 전체 합성장을 보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볼 필요 없이.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에다가 전체 얼마야? 4A 그러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 보세요. 전압강압 구하면 8V죠. 이렇게 8V. 8V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게 8V. 전체로 보면 더 쉽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이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자, 우리가 지금 재정리를 해석하는 데는 대분학, 노튼 뭐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돼요. 어렵지 않고 쉽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습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